이인채도 진평자율방송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거 알죠? 그러면 오늘 그 어정동을 하는 김행곤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행곤 의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0월 5일 날 바로 옆에 인동에 사무실을 내고 구미를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구미 오기 전에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국회 농해 수위를 쭉 4년 동안 저는 농해 수위를 계속했어요. 농민 대표 자격으로 국회에 갔으니까 당연히 농해 수위 활동을 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국회 4년 중에 첫 해 빼놓고 3년 동안 제가 예결위원을 했어요. 3년을 계속 예결위원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그런 사례가 없죠. 아주 특혜를 받는 건데요. 예결위원을 쭉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가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왜 어려운가 하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던 중에 사실 제가 구미를 결정하기 전에 저보고 오라는데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서 다음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당원들이 찾아온 것도 여러 곳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구미에 오고 싶어서 구미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런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를 오래 할 생각도 없고요. 정치를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한다면 하는 동안은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도대체 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미를 생각을 한 거죠. 구미는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산업화의 시작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 경제를 주도했던 곳이고, 그리고 한때 첨단이었다고 얘기하는 전기 전자 부분들이 집적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구미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진 것이고, 지방에 있는 공단이 어려워지니까 지방 전체가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수도권의 나라입니다. 수도권만 희망을 갖고 수도권만 잘 나가는 나라.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방 산단, 수출, 첨단, 이런 곳의 상징이었던 구미의 엔진이 식어버립니다. 이 상태로는 다시 대한민국 경제를 논할 수 없다, 꿈꿀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1월 3일 날 원래 1월 3일 날 상공회의소 10년 교류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아마 그때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그때 10년 교류, 작년 상공회의소 10년 교류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구미형 일자리를 해야 합니다. 그때 SK 유치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을 때죠. 구미가 SK 하이닉스 유치해야 된다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구미형 일자리를 해야 합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미래 산업으로 가는 길목인 배터리를 소재로 한 미래로 나아가는 산업을 갖고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구미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라고 그때 제가 상공회의소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었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사실은 서울 가느라고 못 갔었는데요. 작년에 전기 배터리와 관련된 구미형 일자리 대기업 직접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는 작년에 스마트 3단 지정을 받았습니다. 스마트 3단을 인천 남동공단하고 구미공단 두 개가 지정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두 개를 지정받았죠. 그리고 올해 예산에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됩니다. 스마트 3단은 국비 들어가는 돈만 해도 약 4,600억이 넘고 이것저것 합치면 1조 원이 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 배터리라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거나 스마트 3단을 통해서 공장의 구조를 고도화시켜내는 거나 다 구미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과거의 단순 조립이나 저임금에 기초한 산업을 가지고는 구미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고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이 탄탄한 기술 기반한 산업으로 구미를 바꾸어 나가고 또한 있는 공장은 스마트 3단을 통해서 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고 이래서 구미 전체가 기술이 탄탄하게 받쳐진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사실 작년에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미가 5G 테스트베드 사업을 구미에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예산에 5G와 관련된 보다 발전된 그러니까 5G 세상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바뀔 부분은 VR, AR 쪽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게 5G라는 것이 정보의 소통의 양과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5G가 들어와서 이것이 자리 잡으면 미래의 가장 큰 열매로 나타날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기계가 아무리 이게 발전한다고 기계가 인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빠르게 분석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결론 짓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인데 그것은 인공지능이 돌아가려고 하면 필수가 그 많은 정보를 모아내고 분석해내고 하는 그 처리 능력이 결국 인공지능의 성능이 되는데 그 인공지능의 밑바탕은 5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G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다는 이 자체는 비록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늦었지만은 미래의 인공지능에서 대한민국이 최강국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저는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의 60%, 70%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반도체에서 가장 먼저 투자를 해서 반도체에서 인류 국가가 된 건 아니에요. 늦게 뛰어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5G가 미래에서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들겠지만 당장의 산업에 있어서는 VR, AR이라는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하는 과정에 VR, AR 상용화, 그 실용화 센터도 구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 5G와 VR, AR 상용화 센터 이런 것들이 다 당장의 구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이것이 정착돼서 구미의 신산업을 일으켜 나가면 점차적으로 구미 경제를 바꿔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1월 3일 날 상공회의소 10년 교류회를 하는데 못 갔다 가고 싶었는데 그날 서울 갔었거든요. 서울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방위사업청 청장을 만났습니다. 따로 둘이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통합공항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저게 구리로 가든 의성으로 가든 그 혜택은 실질적으로 구미가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구미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위산업입니다. 구미는 제가 와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파악해본 구미는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실제로 소문난 것만큼 가진 게 없었어요. 전기 전자 분야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에 하청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정도였지 3차 밴더, 4차 밴더 이렇게 대기업만 쳐다보고 일했던 영역이 전기 전자에서는 컸지 거기서는 생각보다 실속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구미가 다른 곳이 갖고 있지 않은 진짜 자랑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유도 부분입니다. 유도. 앞으로 미사일 이게 다 유도거든요. 전기 전자와 관련된 유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방위산업에서 그래도 방위산업이 탄탄한 도시는 대전하고 창원하고 요 구미 세 군데인데 대전은 전략을 담당하는 헤드를 맡고 있고 창원은 기계 깎고 뭐 이런 겁니다. 무기 제조할 때 기계 깎고. 그래서 창원은 당장의 규모는 크지만 발전성에 있어서는 구미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구미는 유도 부분의 고기술을 구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방위산업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구미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 방위산업의 단점은 뭐냐면 모든 산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그 산업과 관련된 국가 연구기관이 오거나 국가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와서 리딩을 해줘야 돼.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구미는 N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이나 금호공대나 이런 좋은 훌륭한 기반은 있는데 국가가 리딩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이게 구미 방위산업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부품, 소재, 장비 산업만 국가가 육성할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은 다 방위 산업에서 나오니까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방위 산업 요 4개 축으로 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정부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예산을 제가 얘기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은 거고 예산을 확보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군비로 갖고 오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방위산업 청장님하고 만나서 그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방위산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구미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비행기, 전기창, 그러니까 비행기는 크게 민수가 있고 군수가 있는데 민수는 현재 어디서 하냐면 저 사천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군수 분야를 어디에서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다 연관이 있어서 저는 제가 구미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미래 산업으로 가는 배터리, 이거 엄청나게 사실 큰 시장이거든요. 지금 배터리, 지금 반도체 시장만큼 미래에 머지않은 미래에 배터리 시장이 그만큼 커집니다. 지금은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는 시대가 곧 눈앞에 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동수단이나 에너지는 다 친환경으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그 배터리 분야에서 핵심은 소재거든요. 소재. 반도체는 그 핵심이 반도체의 설계입니다. 설계. 근데 배터리는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그 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만큼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 없습니다. 배터리 분야의 소재 산업만큼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30% 정도 됩니다.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장인데 그 부분의 핵심을 대한민국의 가장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면 이 산업이 경상북도도 이 산업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포항하고 구미 대전에 있는 2차 전지 산업벨트 얘기를 이철우 지사님이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걸 한 축으로 하고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이 산단을 어떻게 구조 고도화 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와 또 더불어서 이 방위 산업 분야. 저는 사실 일이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끌고 나간다면 구미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구미가 진짜 산업의 체질이 개선돼서 안에서부터 힘이 다시 생겨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착실하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우리가 당원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선생산에 갔다가 그때 이제 당원들이 모여서 저는 먹자골목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먹자골목이 특화거리긴 한데 굉장히 노후화돼 있다. 어떻게 연말까지 그 국비 2, 3억이라도 확보를 해주면 오도블록도 좀 갈고 가로등도 새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올라가서 바로 국비 신청을 제가 5억을 했습니다. 2, 3억을 달라고 해서 저는 좀 키워서 5억을 국비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미 시민들을 이쁘게 봐줬는지 장세영 시장을 그렇게 본 건지 아니면 저를 좀 힘을 끌어준다고 했는지 10억을 내게 보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10억이 이미 구미시에 도착을 해 있고 시에서 진평동 먹자골목에 관한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아주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 믿음, 세상이 이렇게 가겠구나.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믿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이 보이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국가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럼 그게 투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신뢰를 쌓고 믿을 수 있도록 행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더 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